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에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며 특검 드라이브를 걸었고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국정기조의 전환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5선 당선인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선 고지에 오르신 걸. 얼마 전에 무슨 어떤 보도 보니까 정성호 의원에 대해서 사실은 양주가 지역구시잖아요. 네네. 그 연천, 동두천, 감 이렇게 네네. 표현을 되던데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굉장히 좀 강한 곳이어서 네네. 더불어민주당에게 밭이라기 그렇게 좋은 밭은 아닌데 거기서 5선을 했다. 대단하다라는 기사가 있던데요. 네, 대단한 거 맞는 거죠? 뭐 대단하다기보다도요. 뭐 우리가 제가 열심히 일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군사 지역이 많고 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예. 뭐 사실 보수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양재 옥정 회천이라고 하는 이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예. 또 30, 40대 젊은 유권자층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좀 여건은 예. 좋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5선 고지 이런 걸 다달하신 거를 도달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앞서 이제 심편 변호사 마지막 말미에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네네. 반드시 대통령 만나야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뭐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도 당연히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건데 네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총선 직후에 예. 그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말씀 보면은 총선에서 나타난 예. 국민의 마음을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뭐 그런 비슷한 취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민생과 경제 집중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국정기조를 전환하려고 하면 반드시 국회 다수당이 된 야당의 당대표를 만나야 되겠죠. 저는 뭐 대통령께서 빨리 제안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현재까지 느낌은 뭐 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왜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예. 평생 살아온 과정에서 형성된 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예. 잘 안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봐도 과연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예.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과연 겸허히 받아들이는지 예. 좀 약간 의심스러워요. 좀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총선이 참패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판단하려면 어떤 행동 하나를 대통령이 변화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고 판단하실? 결국 그게 야당 대표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국정기조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국민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예. 불통의 정치를 소통의 정치로 바꿔야 되는데 결국 그 소통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예. 국회에서 다수당의 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지 않고서 예. 어떻게 국정기조 전환을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걸 보면 이제 대통령이 변화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네, 저는 말씀이시죠. 그게 가장 큰 기준이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이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네. 직접 기자회견하고 대국민 담화 방식을 택하지 않고 국무회의 모두 발언 방식을 택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모두 발언이나 그 일방적인 대국민 담화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 발언과 대국민 담화 차이가 없다.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들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런 방향들을 언론을 통해서 기자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문답을 통해 갖고 과연 이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본인 생각 발표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그것이 말씀하신다고 해서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드러날지도 좀 의문이 됩니다. 어떤 내용에 들어갈 거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일단 야당과의 대화를 열어야 되고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갖고서 야당이 요구하는 바,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받고 그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반영이 결국은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인사의 순서는 어쨌든 본인이 의논할 수 있는 상대인 비서실장, 그다음 수석도 일부 교체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민심에 맞는 또 총리를 인선해야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뭐 비서실장하고 그다음에 총리를 임명해야 되는데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들 하마평에 오르는 인사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야당에서는 다 공식적으로는 안 좋게 얘기하던데. 전 모르겠습니다. 과연 지금 나오는 인선 대상되는 그런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과연 이게 국정기조 전환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죠. 대개 뭐 낙선 인사들, 예. 뭐 당내 또 과거에 친윤 인사들, 예. 또 일부 뭐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시지만 대다수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낙선 인사들이나 또 출마하지 못한 친윤 인사들 그 배려하는 그런 인사가 무슨 국정기조 전환이 되는지 예. 의문이 들고 있고요. 예. 또는 그런 면에서 저는 뭐 분명히 야당과의 대화가 중요하고 또 순서는 일단 예. 지금 총리 인선 기준하고 비서실장 인선 기준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죠. 총리는 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되기 예. 때문에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일단 비서실장 인선이 우선돼야 되는데 예. 비서실장 인선을 할 때 예. 역시 대통령하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된 인사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비서실장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최측근 그룹이고 모든 국정 전반을 의논해야 되는 상대이기 때문에 예. 그 비서실장에서도 정치력이 있고 예. 야당에서 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해야겠죠. 지금 2년 동안 저도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라고들 소위 그러는데 사실은요 아닌 것 같은데. 맞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 단 한 사람도 대화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 2년 동안요. 정성호 의원에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전화 통화 본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 이게 대표 현실이에요. 굉장히 가까우신 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 오히려 뭐 총리나 장관분들은 지금 이러한 그 법안 좀 협조해달라 전화 예, 받은 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 사실 중요한 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예.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 좀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 비서실장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예. 또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총리를 임명해야겠죠. 자, 그런데요. 의원님.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여의도 정치권에 뿌리를 내린 지가 3년도 안 된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있고 야당과 소통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인사 누가 있을까요? 혹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뭐 저 있긴 한데 제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는 건 좋지 네. 않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냥 어차피 의원님이 거론하신다고 뭐 용산에서 그 인사를 꼭 할 건 아니니까. 그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런 분이 있긴 있으시군요. 네, 뭐 찾아보면 왜 없겠습니까? 예. 뭐 예. 널리 그야말로 대통령께서 국정의 성공을 위해 갖고 천하의 인재를 갖다 구하겠다 예. 이렇게 마음 열고 보면은 그 주변에서도 좋은 분들이 있죠. 예, 네. 알겠습니다. 총리는 어떻습니까? 총리는 조금 더 저 인사청문회 때문에 더 고차방정식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앵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 대통령 중심자에서 총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정치권에 입문한 이래 쭉 보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이해찬 총리가 사실상 책임 총리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해 줘야 되거든요. 예.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해 갖고 인사 제청권도 행사하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예. 또 그런 정도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요. 오. 저는 그냥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예. 야당에도 크게 흠잡기 쉽지 않은 크게 흠이 없는 그리고 좀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 중에서 원만한 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치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아무래도 야당과의 소통이라든지 인사청문회 생각하면은 정치인 출신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 총리가 같아요. 야당과 소통하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아, 그래요? 큰 일이 없습니다. 총리. 그러면 야당과의 소통 역시 비서실장이 제일 역시 중요하다. 대통령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정수석실의 네네. 부활, 이름은 법무비서관실. 요게 이제 법무수석실이 부활을 하고 그 밑에 민정비서관하고 그다음에 사정비서관을 네네. 둘 수도 있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민정비서관실에는 예전처럼 이 사정기관 통화라고 하는 그 기능은 없애고 민심 천취하는 기능만 두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 그래요? 결국 예. 두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사정기관을 갖다가 통제해 갖고서 어쨌든 공직을 완전히 제대로 장악하겠다는 이런 생각들. 그 두 예. 번째는 지금 대통령과 그 가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 용산발 그 대통령 친인척 예. 가까운 분들, 예. 이분들의 사법 리스크들을 관리하는 그런 두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총선에 어쨌든 대패한 이후에 예. 지금 공직기강 점검을 말씀하셨거든요. 어제 한덕수 총리에게도 그 얘기했다고. 공직기강 점검 말씀하셨는데 결국 예. 공무원들이 제대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갖고 적극적으로 안 해서 이게 총선에 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직기강 점검이라고 하는 게 예. 결국은 이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 사정기관을 통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정비서관 사정 역할하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의도겠죠 사실은요. 일단은 대통령실 설명은 민정비서관을 부활하더라도 민심 청취 기능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전처럼 사정 기능을 통과하는 그 기능은 빼겠다라고 아니, 얘기를 그 했지만 민심 청취라는 걸 어떻게 청취를 합니까? 결국은 각 그 경찰 정보라인이라든가 국정원 정보라인들, 검찰 정보라인들 이 정보라인 통해 갖고 민심 청취하는 거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 청취라는 게 결국엔 그 사정기관 통제죠, 사실. 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김부겸 전 총리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저는 그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렇게 임명하겠습니까?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정도 대통령 때 결심을 하고 한다고 하면 뭐 저는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결심하고 당에 민주당이 요청한다면 그 야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그런 분을 총리 임명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표면상은 거국내각이라고 언론에서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인 또 가장 중요한 게 내각의 장관 제청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 임명 제청권도 좀 주고 논의한다고 하면은 그게 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사실. 그래요? 그럼 한 번 더 나가서 어제 박지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하라라고 진심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야당에서는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뭐 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게 물론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도 목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나라가 안정되고 우리 민생이 좀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뭐 잘 하겠다고 하면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야당 일각에서는 왜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발을 들이냐 싫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만약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서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패를 갖다가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해야죠. 그래야 국민들의 삶이 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야당 그게 야당과 협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그 시작이 결국은 거국내각을 하든 김부겸 전 총리의 어쨌든 추천을 하든 하더라도 그건 결국 민주당의 당대표와 의논을 통해 갖고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재명 대표 이번 전당대회 출마해서 연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혔습니까? 아니면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요. 그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아,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로 짐작하시는? 이재명 대표를 제일 오래 보셨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어떤 성격인지는 잘 알고 어떤 분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 뭐 정치는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늘 가변적인데 다만 우리 당원에 의하면은 뭐 연임 제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당원상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라는 규정 외에는 없거든요. 다만 지금 민주당의 175석 중 초선이 73명인가 그럴 것 같은 정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과거의 전례를 보면요. 민주당이 과반 넘는 다수당이었을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노무현 17대 때 있었고 21대 있었는데 둘 다 정권 교체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 여당이었지만 지금 야당이 돼갖고 다수당이 됐는데 더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당내 통합이라든가 또는 이런 걸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또 대여투쟁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 그런 걸 확실하는 의미에 있어서 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쁜 카드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사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는 뒤로 빠지고 정성호 의원이 대표를 할 수도 있다. 저는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제 성격을 잘 아는데 저는 꽤 과감한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요. 적합한 사람이 아니고. 아, 그러세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뭐 이건 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비슷한 말씀하신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당 대표요? 뭐 아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건 뭐. 저도 봤습니다. 그런 비슷한 얘기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는 당내에서 공천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뭐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당시하고. 압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연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쪽에서 지금 원내교섭단체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 같은데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에서 법을 개정해줘서 원내교섭단체 한도를 내려주든지 아니면 의원 8명을 꺼주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일단 의원을 갖다 꽂은다고 하는 것은 그건 예. 편법이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거 예. DJP 연합 때 한 번 있었던 예, 예. 거죠. 그건 예. 정치 도의적으로 안 되는 일이고 예. 다만 뭐 나머지 다른 개혁신당이라든가 또는 뭐 몇 분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래도 모자라요. 예, 모자란다고 하면은 예. 그게 맞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물론 교섭단체 어쨌든 기준을 갖다가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됩니다. 다만 예. 그것도 저 이런 교섭단체 구성 관련된 문제는 이건 또 여야 합의해야 될 문제겠죠, 사실은. 네.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좀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들은 예. 그게야말로 국회 여야가 협의해 갖고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준혁 당선인하고 양문석 당선인 문제가 총선을 승리하고 나서도 좀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이겼으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뭐 어떤 그 금감원하고 지금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일관계 밝혀져 갖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 당에서 본인도 사과하고 당에서 적절한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봉하마을에서 1박 2일 워크숍하고 문재인 대통령 예방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승리에 기여를 했다 하면서 치하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예방할 언제 하실? 뭐 당연히 뭐 조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의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맞겠죠. 네. 친문 세력이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거 아니냐? 친명 강성 지지층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이 많다 이런 보도도 저는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조국 교수도 예. 다 같은 뿌리에서 조국 나온 대표? 예. 조국 대표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또 협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친문은 조국혁신당, 친명은 민주당 이렇게 될 일은 없다. 그렇게 될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